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처음이라 못난 짓을 했었을 거라 자기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못난 아빠입니다. 저에게는 7살, 5살 딸 둘이 있습니다. 저희 누나에게는 아들 둘이 있고요. 누나의 둘째와 우리 큰아이가 동갑입니다. 우리 큰아이는 애교도 많고 순한 편입니다. 반면에 누나의 아들은 과격하고 예민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드러눕는 스타일이고요. 누나를 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 가족과 누나네가 본가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과 누나네 아이들은 어울려서 잘 놉니다. 본가가 서울 근교 마당에 있는 집이라 마당에서 아이들끼리 뛰어놀기도 하고 흙장난도 하고 놀아요. 그렇게 잘 놀다가도 주기적으로 우리 큰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보면 둘째 조카가 때렸다고 옵니다. 가끔 보면 조카는 우리 아이가 장난감 만졌다고 때리고 자기 장난감 만졌다고 손을 물고 미끄럼 타는데 자기와 몸이 부대꼈다고 따귀를 때리고 휴 정말 버라이어티하네요. 와이프는 나서기가 좀 그러니 제가 나서서 조카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면 조카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럼 또 누나와 매형이 달려나오고요. 달려나와서 자기 아이 제가 때린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럼 저는 그 의심이 부담스러워 우리 딸을 제쳐두고 조카이 달래주기 급급하고요. 그러면 우리 누나는 자기 아들 데리고 가서 마음을 읽어준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카이와 대화를 합니다. 혼낼 일인데 오히려 누나는 조카를 위로해주고 있어요. 우리 큰아이뿐만 아니라 둘째도 그 조카이에게 맞거나 깨물려서 우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거의 30분에 한 번씩은 울음소리가 들리니까요. 누나네를 만나고 오면 아이들 팔이나 허벅지에 조카에게 물린 자국이나 핥혀진 자국이 생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서 조카 아이가 잘 몰라서 그러겠거니 아이들은 다 그렇게 크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쿨한 척을 했는데요. 그게 반복이 되니 누나네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도 내 아이가 매번 맞고 울고 있으니 많이 힘들어했고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을 제외하고는 누나네가 본가에 안 오는 날에 저희가 본가를 가곤 했습니다. 근데 누나는 저희가 본가에 가는 날에 맞춰서 오려고 노력을 해서 누나네와 본가에서 만나게 되는 일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아이들이 5살, 3살 무렵이 되어서야 조카가 우리 아이들을 물고 때리고 하는 것을 보고도 누나와 매형이 자기 아들인 조카에게 아무런 훈육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멍청이 아빠죠? 그걸 진작에 느꼈어야 했는데 말이죠. 바보 같은 저는 정말 모조리 같이 조심스럽게 누나와 매형에게 조카 아이가 우리 딸을 때리는 것에 대해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모조리 같이 이걸로 누나 부부가 기분 나빠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함께요. 누나는 제 이야기에 길길이 날뛰면서 아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애들 일을 뭘 어른이 나서냐고 도리어 화를 냈어요. 그래서 또 모조리 같은 저는 누나의 말에 그렇긴 하지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정말 저를 모조리라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그날 집에 와서 누나에게 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했나, 내 새끼 건드리지 못하게 내 새끼 잘 간수해라 라는 말을 하지 못했나 하며 자책을 하다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5살 때 동생과 놀다가 각막을 장난감에 긁혀서 응급실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각막에 상처가 살짝 생겼는데 깨매거나 할 정도는 아니니 그냥 두면 저절로 아문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꼭 실명하는 줄 알았던 저희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며칠 눈에 안대를 하고 다녔습니다. 안대를 안 해도 되는데 자기 눈 아야 했다고 안대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안대를 하고 본가에 일이 있어 갔는데요. 그날 누나네도 왔습니다. 조카를 보면 또 우리 아이 때릴까봐 긴장을 항상 했었는데요. 조카가 우리 아이를 보자마자 눈이 없다 눈이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누나 부부는 역시 그날도 그렇게 행동하는 자기 아이에게 어떤 제스처도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카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조카가 눈이 없다, 괴물이다 하더니 우리 아이 따귀를 쫙 하고 때리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이성을 잃었는데 누나가 조카를 확 안고서는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또 특유의 마음 읽어주기를 하더라고요. 조카가 우리 아이는 눈 없는 괴물이라서 자기가 무찔러준 것이라고 하니까 저희 누나는 그랬구나, 그래서 때린 거구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젠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순간 제가 이성을 잃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카 마음 읽어주기를 하고 있는 누나를 일으켜서 돌려 세운 다음 싸대기를 힘껏 때렸습니다. 짝소리라기보다는
퍽 소리에 가까운 소리가 나더군요. 제가 이성을 잃어서 풀파워가 나갔던 것 같아요. 누나는 휘청하더니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나에게 아이를 정신인상자로 만드는 괴물을 무찌르려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오만 쌍욕을 다 하더군요. 큰 소리에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울면서 다가오는데 와이프가 아이들을 중간에 가로막더라고요. 아이들 신경 쓰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와이프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욕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누나에게 무슨 말을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매형에게 애를 왜 저 따위로 키우냐고 제가 막 뭐라 했습니다. 매형은 아이들끼리 그런 걸 가지고 처남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잘못이라더군요. 제가 매형에게 아이가 폭력적이고 독불장군식으로 행동을 해도 훈육하지 않아서 참다 못해 내가 나섰다. 매형 같으면 조카가 우리 아이에게 몇 년 동안 만나기만 하면 물리고 뜯겨서 상처가 생기고 딸이 맞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매형은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형에게 아니긴 뭐가 아니냐? 오늘 매형을 패고 싶었는데 내 식구가 아니라서 누나를 때린 거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 소리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저를 혼내시려 했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매형에게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땡땡이 우리 아이들 못 때리게 잘 가르치세요. 이제부터 땡땡이 우리 아이들 못 때리게 잘 가르치세요. 한 번만 더 우리 아이들 땡땡이 때문에 울거나 하면 내가 전가자가 되더라도 매형을 그 10배 이상으로 팰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큰 소리로 계속 뭐라 하셨지만 그때는 저도 배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가 오가다가 매형은 누나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꾸지람을 듣는데 나중에는 저에게 빠른 시일 내에 누나 부부에게 사과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우리 아이가 조카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우리 부부가 얼마를 참았는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사과는 제가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도 저에게 할 말씀이 없으셨는지 좋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운전을 못할 것 같아서 와이프에게 운전을 시키고 저는 아이들과 뒷좌석에 탔습니다. 카시트에 앉아야 하는데 카시트를 빼버리고 뒷좌석에 아이들과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그동안 모조리 아빠였던 것이 미안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아빠 괜찮아? 하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들 시키고 재운 뒤에 와이프랑 맥주 한잔 했습니다. 와이프는 오늘 제가 한 행동 잘못 아니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 말에 의해 진작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나 하는 미안함에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우리 아이를 때리고 뜯어놓고 하는 것을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큰 소리를 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후에 아이들에게 미안해져서 또 울었습니다. 누나 부부는 깨물리고 뜯겨서 아파하면서 우는 자기 조카보다 자기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더 시급한 사람들인데 뭐 한다고 제가 그 사람들 기분 상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누나와의 관계를 걱정해서 아이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렵니다. 앞으로 강한 아빠가 되렵니다. 제가 혹여라도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후련합니다. 두서없이 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니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본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드네요.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것은 그야말로 아빠가 처음이라 그런 것이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쓰니님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 예쁘게 지켜주시며 행복하게 사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34살 된 남자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 반항심 때문에 학교를 자퇴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18살 때부터 사회라는 곳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20살 때까지는 그런저런 알바를 하고 20살부터는 기술을 배워서 현장에 나가 돈을 벌고 그 기술로 군대도 산업기능요원이라는 군대 대신에 가는 곳에 취직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장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한 푼도 안 쓰고 운 좋게 장사도 잘 되어서 제법 큰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은 돈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시 외곽 지역에 5층짜리 원룸을 지었고요. 그렇게 4층까지는 세를 받고 5층은 집 하나가 한 층 전체를 쓰고 있고 그 집은 제가 혼자 쓰고 있습니다. 40평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3년 전에 만난 여자친구하고 이번에 결혼을 하기로 하였는데
다른 문제들은 다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는데 집 문제에 자꾸 트러블이 생깁니다. 여자친구는 원룸을 팔고 그 돈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하자고 저는 어차피 부모님은 따로 살기로 하셨으므로 그 집은 둘이서만 살고 또 한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충분히 큰 집인데다가 제 20대 시절을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가며 이룬 것인데 팔고 싶지도 않고 왜 팔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또한 다달이 월세가 나오는 보장된 수입인데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4개월 전에 프로포즈하고 양가의 인사는 다 드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된 상태에서 생각지도 못한 저 집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네요. 덕분에 정말 많이 싸우고 어르고 달래고 이야기도 나눠보았지만 지금까지도 답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팔지 않기를 바라시고 여자 쪽 부모님은 대놓고 말은 안 하시는데 은근히 뉘앙스가 자기 딸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네요. 주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저보고 미쳤다고 하네요. 이런저런 주변 사람들 얘기를 전해줘도 싫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런 집에서 꼭 살고 싶대요.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다 글 남기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도 진전이 없으면 헤어지려고 합니다. 헤어지는 게 답이겠죠? 많은 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왜 꼭 주상복합이어야 하냐? 그 집이 나에겐 어떤 집인지 잘 알지 않느냐? 그럼 저 집은 새로 돌리고 대출서로 조금 더 받아서 반반해서 가자 뭐 등등.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막상 헤어지자고 하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면서 빠지긴 하더라만 애초에 글을 올릴 목적이 해결책을 바란 것도 아니고 헤어지기로 마음먹었고요. 다만 내 확신을 다시 한번 다짐받기 위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뭐 진탕술 먹고 이제 일어났는데 속도 쓰리고 마음도 쓰리고 그러네요. 정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만나자고 해도 받아줄 마음은 없습니다만 당분간은 쓰리지 싶습니다. 댓글들 읽어봤는데 뭐 저를 호불호 받느니 어쩌느니 하는 글들이 있던데 사실일 수도 있겠죠. 다만 아닌 거 알면서도 쓰리인 이유가 제가 몰랐던 걸지도 모르겠지만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원룸을 가지게 된 거는 재작년입니다. 3년 만났고요. 그때는 한참 돈 버는 것에 대해 눈이 뒤집힐 대로 뒤집혀진 상태라 나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심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돈을 안 쓰고 다닐 때였어요. 그때는 편의점에서 킹커피 하나에도 좋아하던 여자였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마 제가 그렇게 만든 거겠죠. 아니면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여서 내면을 못 봤거나 암튼 정리했고요. 한동안은 제 일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관심에 깊은 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항상 행복하세요. 댓글입니다. 여자야 그렇다 치고 여자 부모님까지 허리네요. 주상복합 할 테니 친정에서 반쯤 보태라고 하세요.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집안도 맞아야 돼요. 여자분이 너무 이기적이시네요. 가만히 있으면 돈 나오는데 왜 팔아요? 같이 살더라도 머리 정말 아플 때처럼 멍청한 여자가 있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집값을 보태는 것도 아니면서 왜 남친의 원룸을 팔아라 마라 한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좀 더 개념 있는 여자분 다시 찾으시는 게 맞지 싶네요. 주상복합 포기해도 결혼은 안 해야 되는 거 알죠? 그 여자는 쓰니까 돈이 있어 좋아하는 겁니다. 사업이 힘들어지면 같이 고생할 여자가 아니라 뒤도 안 달아보고 떠날 여자입니다. 여자가 허세가 보통이 아니네. 즐기다가 버릴 년 같네요. 미안하지만 살림하면서 우리 아이를 잘 키워줄 엄마, 안주인, 아내가 모르는 정말 아니에요. 그 여자는 요즘 유명한 농담도 모르나 봐요. 조물주위에 건물주 있다는 농담이요? 고정 수입을 날리고 오히려 고정 지출을 늘리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머릿속에 계산하는 능력 중 뭔가가 덜 만들어졌다던가 계산 능력 대신에 허풍만 들어 찬 사람이네요. 내 남편 될 사람이 글쓰님 같으면 이쁘다고 공댕임 팡팡 해주겠구만. 그런 집에 꼭 살고 싶으면 너가 사오라고 하세요. 님도 고민할 걸 고민하고 헤어지세요. 연예인도 돈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건물 사서 월세 받아 먹고 사는 건데 어디서 미친 거지가 로또 받은 건지도 모르고 허세를 부리다가 나가리 되게 생겼네. 헤어지세요. 글쓰님 능력이면 어리고 이쁘고 개념 있는 여자 줄 서 있어요. 요즘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 아닌가요? 임대 수익을 포기하고 집을 사버리면 앞으로 수입이 반토막 나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거지?
결혼해서 살아보면 어느 한쪽만 경제관념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부부가 비슷한 경제관념과 생각을 가져야지. 한 사람은 죽어라 벌기만 하고 한 사람은 그 돈을 흥청흥방청하면 평생 그 상황에서 나아지지 않거든요. 다행히 님이 알뜰살뜰 잘 모아 젊은 나이에도 건물을 소유할 정도면 님이랑 비슷한 경제 개념 가진 여성 부모 만나면 되는데 앞뒤 분간 못하고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며 허영심만 머리에 든 거라면 신혼의 단 꿈은 일순간으로 끝날 듯 싶네요. 그리고 요새 딸 가진 부모들 만만치 않습니다. 시월드가 힘들다고 하지만 처월드 또한 시월드만큼 해결하기 힘들 수 있으니 살이 분별 못하는 처가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설득이라는 게 일순간 동절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33살 미혼녀예요. 저도 20대 내내 피땀 흘려 고생해서 종잣돈 만들어서 일찍 장사 시작해서 운 좋게 자산을 꽤 많이 모았어요. 저도 원룸이나 상가 건물 알아보는 도중에 이 글을 보았네요. 저같이 스님님과 얼추 비슷한 자산과 환경의 여자 아니면 스님님 세월의 노고를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현명하게 잘 관리해줄 여자 만나세요. 님 재산을 쉽게 생각하여 자기 허영심 채우려는 여자 만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헤어지라는 말 안 하는데 이건 진짜 헤어져야겠다. 이기적인데 똑똑하면 살 수 있음. 멍청하지만 착하면 또 그 나름대로 살 수 있음. 근데 이 여자는 이기적인데 머리도 안 돌아가네요. 돈 좀 있는 남자를 만나다 보니 복에 겨워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몰라도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헤어지세요. 여자분한테 그런 집에서 살고 싶으면 반반하자고 하세요. 대출도 명의도 혼수도 다 반반. 지금 가진 집은 부모님 거로 돌리던지 살고 계신 곳까지 다 전세나 월세를 돌리시고 살고 싶다는 곳에 같이 대출받아서 들어가서 사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가 생각이 없네요. 왜 그런 사람을 만나시는 건지. 대박 현실감 없는 사람인가? 다들 열심히 돈 벌어서 건물 하나 갖고 싶다 소리하지 않나요? 거기서 세 받으면서 살고 싶다고. 근데 그걸 팔래? 겨우 주상복합 아파트 가자고? 그 부모도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인가? 그쪽으로 이사하면 지금 받고 있는 월세만큼의 돈은 여친이나 여친 부모님이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거 보장되면 팔고 새집 구하는 쪽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물론 돈이 다가 아닌 20대의 청춘이 들어있는 곳이긴 하지만 멍청한 여자가 지 복을 발로 차네. 근데 막상 헤어지자고 하면 분명히 그 여자나 그 여자 부모님들도 글쓴이 붙잡고 늘어질 거임. 틀림없이 사과하고 본인들 생각이 짧았다고 빌면서 글쓴이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은데 얘기 보고 어쩐다 했는데 고생해서 읽은 자산 이런 건 안중에도 없고 허용만 가득한 것 같은데 주상복합 때 건물주 하면 남들이 보기에도 건물주가 더 좋은 거 아님? 개노다. 여친 고쳤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헤어지는 게 미래가 행복할 듯 다른 걸 다 떠나서 생각 있는 여자 같으면 내 남친이 피땀 흘려서 읽은 그 건물 내가 뭐라고 쉽게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을 거임. 결혼은 진심 다시 생각해보세요. 헤어져요. 아님 주상복합 팔아서라도 고정수익 나오는 월세 짓는 게 나을 판에. 저게 무슨 개소리야? 개념도 경제관념도 없네. 빨리 헤어지세요. 여자가 멍청하네. 머리도 안 좋고 저런 거랑 결혼하면 돈 관리 100% 본인이 해야 함. 아니면 살림 거덜낼 여자임. 자신이 돈 좀 있는 남자들은 여자 똑똑한 거 부담스러워하는데 아니면 여자도 어느 정도 머리가 돌아야 재산 지키지. 머리 잘 돌고 경호와 염치 있는 여자를 찾아 평생 배우자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나? 이제껏 부모님께 고생만 시켜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그 건물 다 부모님 명의로 할까 한다고 말해봐요. 그리고 그래서 말인데 주상복합 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근데 혼수랑 집 다 반반 해야 할 것 같다고. 반응이 정말 궁금하네요. 나도 여자지만 저런 여자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된다. 나 같으면 남자가 건물 판다고 그래도 죽어라 하고 말릴 판이구만. 아파트는 무슨 더군다나 10평짜리 원룸에 신혼살림 차리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월세 받으면 어차피 다 자기 가족한테 좋은 건데. 난 15평 오피스텔에서 신혼 시작했는데 여자가 정말 철이 없네요. 나 같아도 이 결혼 안 함. 그리고 혹시나 결혼한다고 해도 집 경제권 여자한테 못 맡길 듯. 저는 아이 있는 주부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여친이 철딱서니가 없네요. 저도 없는 집에 시집 온 건 아니지만 49평대에 살고 있거든요.
여친이 눈에 보이는 거에만 좋아라 그러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이 불경기에 다달이 새 나오고 지금 집도 인테리어 잘해서 꾸며도 손색 없는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과연 주상복합 아파트가 나중에 가치가 그렇게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